저는 그 옵시디안 포럼에 올라온 이제 예시를 이제 공유를 그러니까 그 글을 보면서 일단 예시들의 이제 뭐 파라도 있고 또 뭐 있었지? 그몇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오늘은 첫 그냥 그중 하나인 파라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시간이 좀 갈 것 같아서 일단 요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찾아봤고요. 파라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링크는 제가 여기에 올려드릴까요? 그래서 파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뭔가 워크플로우 옵시디안 그 위에 있는 어떤 그냥 이렇게 개념적인 지식을 정리할 수 있는 체계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정보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르테라고 아마 세컨 브레인 이런 것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그 생산성 쪽 분야에서 약간 전문적으로 뭐 이제 그 강연도 하시고 하는 그런 이렇게 연예인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뭐 재테크카스텐 관련해서도 강의 많이 하시고 뭐 이런 거 강연 같은 것들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 파라라는 거를 이 티아고 포르테라는 분이 만드셨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어떤 가장 최적의 지식 관리 그 체계를 만들고 싶어서 만드셨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지식 체계를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봤을 때 일단 유니버설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편적이어야 된다. 어떤 그러니까 정보의 사람들이 이제 정보를 받아들이는 소스가 되게 많기 때문에 어떤 소스에서 받아들이더라도 그걸 다 이제 입력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플렉시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뭐 이제 평생 갈 게 아닐 수도 있고 끝나는 게 있고 새로 들어오는 게 있고 그래야 되는 것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을 쉽고 추가하고 이제 마무리 짓고 할 수 있는 그런 플렉시블한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간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쓰고 뭐 태그 막 일일이 하나씩 키워드 정의해서 막 해야 되는 게 많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최소한 간단해야 되고, 이런 리오그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정말 최소한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액션너블은 어떤 이제 보통 이런 노트 체계를 이제 본인의 생산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액셔너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크로스 플랫폼은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뭐 기기도 많을 거고, 그리고 뭐 지식 관리를 하나의 툴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어떤 분들은 뭐 카카오 나에게 보내기를 쓴다든지, 뭐 노션이랑 뭐 옵시텐을 같이 쓴다든지,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그걸 플랫폼하게 뭐 다양한 쪽에서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웃컴 오리엔티드는 이제 결국 내 생산성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결국 이게 내 아웃풋의 위주에 맞춰져서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모듈러는 이제 뭐 레벨 같은 것들이 이제 나눠져 있어서 뭐 어떤 것들은 숨길 수 있고 어떤 것들은 보여줄 수 있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듈러 해야 된다는 게 있고, 리스틱은 이전에 했던 것들이 이제 낭비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누적이 돼서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라라는 이름은 이 프로젝트 에리아 리소스 아카이브의 약자인데요. 이제 요거들을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그 가장 상위에 있는 네 가지 노트의 분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확실한 목표가 있고 마감 기한이 있는 작업들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 에리아는 내가 내 삶에 있어서 관리하고자 하는 영역, 뭐 예를 들면 건강일 수도 있고 재정일 수도 있고 자기 개발, 뭐 여행, 취미, 친구,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어떤 그 개인이 관리하는 그런 영역을 말하는 거고, 쓰는 이제 지속적으로 관심이 가는 주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습관 만들기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에 따라서 뭐 크립토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그쪽에 관련해서 뭐 기사를 읽는다든지, 아니면 뭐 커피에 대한 취미가 있어서 커피를 에 대해서 리서치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이 가는 주제가 있고, 마지막에 아카이브는 이제 간단 설명드리면 보관함인데, 위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뭐 마무리를 지은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뭐 더 이상 관심이 없는 뭐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옮겨 담는 아카이브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이렇게 나눠 보면은 이거 비주얼적으로 이제 보여드리면, 이제 각자의 그라는 게 있고 그 안에 이제 액트 있고
그 안에 있는 이제 작은 노트 안에 있는 태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그 제품 개발이라는 큰 에리아 안에 프로덕트 런치라는 하나 그 스페시픽한 주제가 있고 그 프로젝트가 있고 그 안에는 이제 뭐 어떤 또 소규모의 태스크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구조로 보통 그 조금 사람들이 자주 헷갈려하는 게 뭐가 프로젝트고 뭐가 이 area of responsibility냐라고 이제 헷갈려하는 분들은 많은데 설명은 프로젝트는 목표와 기간이 명확한 거. 그리고 에리아는 어떤 방향성이랑 큰 기준이 잡혀져 있는데 뭔가 시간적인 제한은 없는 것들. 그래서 예시를 들면은 마라톤을 치면은 어떤 목표가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데드라인도 내가 올해 여름에 오는 마라톤을 뛰겠다. 목표가 확실한 거기 때문에 얘는 들어가고 건강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주제고 내가 그냥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는 큰 기준만 있고 뭔가 그 스페시픽한 마감 기한이 없기 때문에 이거 책 출판하는 것도 어떤 딱 명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프로젝트 반면 글쓰기라는 게 어떤 명확한 프로젝트로 만들 수도 있긴 하지만 그냥 어떤 마감이 없고 나는 글을 잘 쓰고 싶어.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에어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뭐 2주년 기념일 챙기기 이런 것들은 스페시픽한 이벤트잖아요. 이제 이런 거. 그리고 아예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에 대한 아예 에리어가 있다면은 이제 이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거고. 그래서 프로젝트의 역할은 그러니까 프로젝트와 에리어에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차이점이 있는데 뭔가 에리어에서는 이렇게 큰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구체적인 활동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그 액란 태스크로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그 구체적인 활동들이 좀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목표와 얼라인이 돼 있어야 돼야 됩니다. 실험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왜 하고 있고 한 것들을 이제 딱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장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은 이게 필요하다고 이제 그 블로그에서 말하는 이유는 이제 사람들이 막 하는 게 엄청 많은데 결국 이게 관리가 안 되고 기록이 안 되어 있으면은 내가 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 일하다가 막 일주일을 엄청 바쁘게 보냈는데 내가 뭐 했는지 일주일을 다시 되돌아보고 생각해보면은 막상 생각이 안 나거나 아니면 한 거는 많은데 이게 어떤 특정한 목표랑 이게 온라인이 안 돼 있어서 되게 저 같은 경우는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그런 위에 세 가지의 어떤 룰 같은 것들을 지켜서 하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와 고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자의 프로젝트가 어떤 특정한 목표에 딱 맞춰서 떨어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좋고 만약에 그런 게 없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로젝트 리스트에서 고울이 없는 거는 취미다라고 정의를 하고 고울 리스트에서 특정한 액션 리스트가 없는 것들은 그냥 꿈이다, 주림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이분은 쭉 정리를 하시는 편이고 그리고 파라의 이제 프린시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딱 원칙을 만들어 놓고 이걸 지키는 건데 넘버 4라고 해서 그 모든 하이어키는 네 가지와 네 단계로 지킨다 해서 네 가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크게 네 가지로 이제 네 가지 넓이로 만들고 뎁스 같은 경우는 네 가지 이상으로 안 넘어가는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이 네 가지로 설정한 이유는 어떤 연구 주제에 의하면은 그게 지적 한계여서 이게 제일 사람이 기억하기 쉽고 제일 떠오르기 쉬운 그런 숫자라고 해서 일단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긴 해요. 이거는 뭐 편하신 대로 만약에 이제 본인의 놀리지 매니지먼트에 적용을 하시고 싶으시다면은 꼭 네 가지를 막 거의 막 지키실 필요는 없고 편하신 대로 적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 본인의 이제 태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 뭐 에버노트를 쓰시거나 옵시디언을 쓰시거나 뭐 있을까요? 드라이브를 쓰시거나 이런 파라 시스템의 형태를 모두 갖추고 있으면 좋다.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에리어스 리스트, 뭐 에버노트에서도 이런 식으로 에버노트는 노트 개념이구나. 노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드랍박스나 구글 드라이브는 이제 폴더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체크박스 같은 것들도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면은 제일 효과를 잘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액셔너블한 노ൺ 액셔너블 아이템을 구분해라. 이제 요게 첫 번째 글의 내용이었고요. 여기 이제 요거 있고 이제 두 번째 글로 넘어가면은 조금 더
이 뒤에는 이제 다 어떻게 구축하면 되는지 오퍼레이션 관련된 것들을 조금 더 설명해 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 이제 사람들이 프로젝트랑 에리어랑 좀 여전히 헷갈려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분이 이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 프로젝트가 이 Area of Responsibility 안에 다 하나씩은 소속이 되지 않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으셨었는데 그거를 분리한 이유는 액셔너블 한 것과 논 액셔너블 한 거를 분리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분리하고 싶은 그 니즈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분리한 게 있고, 두 번째는 비주얼 클러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L이 가보면은 22가지 아마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시간 이런 식으로 22가지 에리어를 이렇게 관리하고 계신다. 헬스, 재정, 뭐 자기 개발, 뭐 기타, 뭐 생산 엄청 많은데 얘를 제일 첫 번째 제일 상위 개념으로 폴더를 정리를 하면은 이제 그냥 처음부터 너무 압도된다는 그런 기분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최소화하고자 그냥 간단하게 4가지로만 볼 수 있게 제한을 시켜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중요한 프로젝트를 한 곳에 모아놓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를 운영할 때 뭐 막 마케팅도 봐야 되고, 아니 뭐 뭐 어떤 직업이든 간에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오늘 혹은 이번 주에 해야 될 것들이 정해진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폴더 하나하나씩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프로젝트 폴더 안에 두고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3가지 이유로 프로젝트와 에리어를 나눴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에리어랑 리소스의 차이점. 에리어가 경이하기로는 이제 3가지 분류로 나눠지는데 이제 내가 삶을 살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뭐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어떤 팀 리더로의 역할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뭐 그 코치 같은 것들 하는 어떤 본인이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거, 그리고 내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들, 그래서 뭐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꾸준히 이제 노력을 해야 뭔가 이제 발전이 되는 것들, 뭐 운동이라든지 재정 같은 거. 그래서 이런 3가지 분류로 에리어가 있고, 그 반면 리소스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관심이 있는 거, 분야, 뭐 웹 디자인, 크라우드 펀딩 뭐 이런 걸 될 수도 있고, 테마, 뭐 심리학, 뭐 정치, 리더십, 뭐 그리고 나의 에셋 같은 거, 뭐 사진 같은 걸 찍으시면 뭐 사진일 수도 있고, 타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뭐 다양한 뭐 기사 모음집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에리아 같은 경우는 개인의 그게 조금 더 중요한, 개인의 조금 더 맞춤이 되는 것들을 에리어로 놓는 것이고, 리소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제너럴하게 모두에게 공유할 수 있고 그런 것들 말한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플로우 같은 것들을 조금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에 있던 것들이 다른 분야로 넘어가는 것들을 말하는 건데, 아까 설명드렸던 이쪽은 제일 액셔너블한 거, 이건 이제 제일 레스 액셔너블한 그런 척도가 있고, 프로젝트에서 있다가 에리아로 넘어가는 사례들은 예를 들어서 단기로 시작했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바뀌었을 때, 사이드 프로젝트를 했던 게 아예 일을 본격적으로 해서 막 팀 빌딩을 하고 이럴 때는 이제 간단한 프로젝트에 있다가 아예 에리아로 넘는 그런 예시가 있고, 프로젝트에서 리소스로 넘어갈 때는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뭐 작성한 가치 있는 문서들 같은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정리했거나 아니면 뭐 스터디를 해가지고 뭐 정리해 놨던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리소스로 옮기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고, 프로젝트에서 이제 아카이브로 가는 게 이제 가장 흔한 플로우일 것 같은데, 프로젝트가 정말 그냥 마무리되었을 때 그냥 여기에 있던 폴더들을 이제 다 아카이브로 옮기는 그런 플로우가 있고, 그리고 에리아에서 시작했을 때 만약에 프로젝트로 다시 넘어가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를 수집을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액션을 취하기 시작해야 될 때, 예를 들면은 여행에 대한 아이디어를 에리어에다가, 제가 이제 여행을 좋아하니까 트래블이라는 에리어에다가 어디 가면 좋을지 막 조금 막 리서치를 할 수 있잖아요. 뭐 발리에 가보고 싶다면서 발리에 대한 정보를 넣어놨다거나 이제 하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여행 플랜을 짜기 하면서 프로젝트로 이제 그 폴더를 옮겨서
추진하는 그런 예시 워크플로우가 있고, 리소스 같은 경우는 에리어에서 리소스로 넘어가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필요해서 모든 정보들이 알고 보니까 막 공유가 되게 좋을 것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에리 혼자만을 위해서 모아 리소스로 넘기는 그런 사례가 있고, 에리어에서 아카이브로 갈 때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질 때,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막 열심히 할 때는 막 엄청 막 이것저것 다 찾아서 모아놨었는데 뭐 부상을 당해서 못하다거나 아니면 정말 관심이 떨어져서 운동을 멈췄다거나 그럴 때 이제 더 이상 안 할 때 단순히 아카이브로 넘기면 되는 그런 워크플로우가 있고, 리소스에서 시작하는 경우는 이제 단순 관심사인 리소스에서 프로젝트로 갈 때는 단순 관심사인데 이제 모든 자료가 순간 필요해질 때, 뭐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그냥 정말 관심이 있어서 막 모으다가 갑자기 사업 아이템이 막 갑자기 올라가지고 막 사업을 시작했을 때, 뭐 그런 뭐 사이드 프로젝트 시작할 때, 그럴 때 이제 프로젝트 폴더로 이제 옮겨서 시작을 하는 플로우가 있고, 리소스에서 에리아로 가는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요리 레시피를 리소스에다가 막 엄청 많이 쌓아뒀는데 아직 있으면은 제 딸한테 해줬더니 딸이 이거를 너무 좋아해. 그러면 이제 내 딸에 있는 에리어 안에다가 이제 뭐 최애 요리 레시피 해가지고 거기다 추가할 수 있거나 이제 그런 플로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아카이브로 갈 때는 뭐 똑같이 필요 없어질 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아카이브에서 리소스랑 에리어랑 프로젝트로 넘어가는 것들인데, 이거는 그냥 그 똑같은 뻔한 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없다기보다 언젠가는 필요하겠지 하고 이제 그냥 보관함에 기록을 해두고 있다가 다시 필요하게 돼서 이제 다시 꺼내는 그런 거에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프로젝트에서 기타 각자의 이제 각자의 카테고리에서 이제 다른 카테고리로 넘어가는 그런 워크플로우를 설명을 해줬고, 이제 각자 이동하는 변경이 되는 이런 행위를 언제 해야 되냐라고 지금 질문을 했는데, 티아고 포르테가 물론 이제 막 데일리로 언제 딱 하면 좋다, 뭐 위클리를 하면 좋다, 이런 것들은 추천하지 않고 정말 그냥 그때그때 발견하면 이동하는 방향을 추천한다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너무 막 스트릭트하게 따라갈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좀 느슨하게 하면서 그냥 그때그때 뭔가 이상을 발견을 하면은 그때 픽스하는 방식 하는 것을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그 요파라에 대해서 제가 요거를 좀 요약해 드렸고, 실제로 그 옵션에 가보면은 그 포럼에 가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코테 막심이라는 분이 이런 템플릿 같은 것을 아예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운 받아가지고 옵시디언에서 볼트로 아예 열어버리면은, 잠깐 다른 화면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파라에 맞춰진 이런 템플릿이 주어져서 요거에 맞춰서 만약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하면은 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투두 같은 이제 기본적인 파라에 대한 설명들이 있고, 셋업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분은 셋업을 어떻게 추천하냐고 얘기하는 하면 건 그 이제 아카이브에 자기 기존에 있던 뭐 다른 뭐 옵시디언일 수도 있고 롬일 수도 있고 다른 것들이 있을 때 다 아카이브를 옮겨놓고 하나씩 보면서 이제 프로젝트에 들어갈 거, 에리어 리소스에 들어갈 거,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한번 다 정리하는 과정이 있으면 좋다고 해서, 그냥 결국에는 안 옮기는 것들은 이제 지금 현재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보관함에 남는 것들이고 이제 각자의 분류를 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좋을 거다, 뭐 이런 게 있고, 워크플로우도 이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에리어 체인지, 리소스 체인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보시는 분들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은 것들이 이렇게 몇 개 있는데, 뭐 하우스, 뭐 헬스에 대해서 뭐 적어 놓은 거, 그리고 리소스는 이제 쿠킹 같은 거, 뭐 정리 예시가 있으니까 이거를 보시고 해보셔도 되고, 뭐 이 시스템 뭐 완전히 스트릭트하게 팔로우할 필요는 없지만 뭐 좋은 점이 있다면은 그것만 빼셔가지고 따로 쓰셔도 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였고요.